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코스피가 1%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간신히 10만원을 지켜주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어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전날에는 4.6%, 또 그 전날에는 2.8%,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2.7%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일단은 카카오를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강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권이었죠. 규제 이슈로 급락이 나왔던 주가가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횡보하는 시간을 거쳤었는데 4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의 박스권을 이탈하고 추세가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의 흐름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되었고, 또 주봉을 보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21선을 간단히 지켜주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과거 매물대 8만원 전후로 해서 그 매물대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마음의 문을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조금은 넓게 잡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10만원을 간신히 지켜주고는 있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10만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카카오의 재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연간 차트로 띄웠거든요. 이 연간 차트는 봉 하나당 1년을 가리키는데 지금 4분기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단지 저는 카카오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하고 2021년, 특히 2021년 전반기까지 카카오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460%,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큰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2020년에는 유동성 자금이 꾸준히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제는 이 유동성 자금이 한정이 되면서 더 이상 불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른 업종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많이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그쪽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020년하고 2021년 2년 동안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고 규제 이슈를 빌미로 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구간은 4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다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그랬었죠.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굉장히 부진한 구간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이유가 붙었어요. 환율이 오르고 있다, 혹은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투자하기 용이하다. 물론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쩌면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 꾸준히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개인들의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매수 자금을 털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왔다,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도 보신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슈로 주가에 하락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이 아니었고 6만원,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가파른 하락이 나올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에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는데 규제 이슈, 그리고 4분기 실적 악화, 이런 좋지 못한 이슈로 인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개의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카카오를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지금 카카오 자회사가 3개가 상장이 되었죠. 첫 번째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두 번째가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뱅크,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올 2022년에도 2개의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카오엔터,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 자, 이렇게 자회사가 많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한두 개, 이렇게 상장할 때는 별다른 특징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4개, 5개 추가적으로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카카오를 바라보는 관점, 이제는 더 이상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보다도 약간은 지주사 역할로서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라든지 LG,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카카오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 리스크, 그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다시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꼽아본다면 메타버스, 제페토, 이쪽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네이버는 국내보다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뿌린 씨앗을 걷어들이는 성과, 그런 것들이 올 연말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지만 지금부터는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시면요, 물론 2022년하고 23년, 24년 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도 주가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차트를 보면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는 저라면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최소한 1분기만큼은 넉넉한 시간을 두면서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물론 단기, 스윙, 중기, 장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성장주에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주에 반대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할 때는 가치주하고 경기 민감주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달 내지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 정도 관점 내에서는 투자해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하반기처럼 배당 이슈가 불었을 때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성장주보다는 보험주, 금융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라든지 이벤트, 그런 시점에 내재되어 있는 순간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 실적을 보세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이 뒤에는 추정치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실적과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가도 꾸준히 증가한다, 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는 근데 19년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그 당시부터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한 번씩 꺾이는 구간이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실적과 주가는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대표 기업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가 주목을 받았던 시점이 2018년이었으니까 이때 흐름을 보세요. 실적과 주가가 비례한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자, 이 종목을 보시면 물론 실적도 좋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여기 PBR. 이 PBR이라는 뜻이 기준이 1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은 0.2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말은 회사를 청산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5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BR이 1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국내 시장에서는 한 번 저평가는 영원한 저평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지표보다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하지만 이 실적에는 미래 실적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자, 그럼 미래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전력이라든지 제가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KB금융, 금융주 대표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PBR이 0.53이죠.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또 보험주 한번 볼까요? DB손해보험. 이 종목도 PBR이 0.6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들, 그 기업들의 미래를 기대해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중요시 봐야 되지만 이 실적은 항상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미래의 실적에는 그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주가에 녹아들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최소한 1년 이상 혹은 2, 3년 이상 그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철저하게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도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할 때는 조금은 맞지 않는 종목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작년에 배당 시즌이라든지 또 최근처럼 금리 인상 시점, 그런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2년, 3년 나는 배당만 받고 투자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저라면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분명히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의 주가는 하락이 나오겠지만 그 실현의 구간이 충분히 또 반영이 되었을 때 저는 분명히 다시 성장주는 본래의 가치 그 이상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 경기 민감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내가 중장기 투자할 때는 어떤 업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